신광섭의 위대한 투자 시간입니다. MBN골드 신광섭 매니저 함께 할게요. 어서 오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신광섭입니다. 네. 네, 오늘은 앞서 예고해드린 대로 리뷰할 종목들이 많습니다. 종목 장세다라고 또 미리 저한테 알려주시기도 했어요.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위대한 투자에서 언급했던 종목들을 정리할 필요 있을 것 같아요. 네, 사실은 좀 매크로를 신경 쓰느라고 네. 종목 리뷰를 좀 등한시했던 부분들이 좀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. 또 매크로가 중요했잖아요. 네, 뭐 근데 할 말 다 해가지고요. 뭐 네. 여기서 뭐 더 올라가든 뭐 어떻게 되든 저는 모르겠어요. 뭐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 다 드렸기 때문에 앞으로 매크로 관련된 부분들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. 왜냐하면 작은 그림에서 약간씩 조금 배열이 바뀌는 부분들을 어찌 감히 맞춥니까? 예, 그런 부분들. 그래서 어쨌든 간에 뭐 2차 시나리오대로 움직였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뭐 오늘 말씀드렸던 게 워낙 코스피가 빠르게 올라오다 보니까 오히려 코스닥 시장이 좀 열풍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오늘 또 코스닥 시장 위주로 올라가고 있잖아요. 특히 네. 2차전지. 그 부분들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리뷰 종목도 위주로 좀 진행할게요. 오늘 첫 번째 종목을 먼저 이 종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. 손실 나고 있는 종목들 리뷰를 해드려야 되죠. 네. 자, 얼마 전에 소개를 시켜드렸던 지난주에 소개를 시켜드렸던 이제 수소 또는 이제 현대차 그룹 관련주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평화홀딩스라는 종목 한번 리뷰를 할 텐데요. 네. 자, 화면 보면서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. 자, 이 종목은 이제 매수가 대비해서 한 조금 올라갔다가 좀 밀렸어요. 근데 지수가 올라가고 있는데 지수가 반등 나오고 있는데 오히려 거꾸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나서 조금씩 밀렸거든요. 그래서 지금 아마 매수 가격 대비해서 마이너스 한 5% 정도 좀 밀린 상황입니다. 아직 손절가는 터치 안 된 상황이라 보시면 되는데 요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. 일단은 부품주들이 좀 올라갔을 때 같이 좀 올라가 줘였어야 되는데 뭐 이 종목도 마찬가지지만은 지금 자동차 부품주들이 지난주 대비해서는 좀 슈팅이 나왔지만은 조금 실패하는 경향을 좀 보이고 있죠. 오늘 아침에 좀 특이했던 경우는 딱 하나였습니다. 2차 전지 전통 소재들이 올라가면서 휘토르라든지 광물 자원 관련된 이 세라믹 관련된 주들이 갑자기 튀는 거. 그러니까 사실 동시에 튀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. 네. 오늘 이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어요. 그러면서 지수도 어쨌든 플러스를 유지하고 있는 부분들. 어쨌든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300의 이동평균선, 이 파란색이 91선이고 중기와 장기 이동평균선이 만나는 지점을 제가 손절 라인, 여기 이탈함 손절 라인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보시면 뭐 이날 이제 거래량이 터졌지만은 이날 거래량은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무시해도 될 정도라고 말씀드릴 정도로 어느 정도 여기에서 좀 가격 조정은 아직 아니지만 만약 여기까지 밀리면 가격 조정입니다. 지금 아직까지는 요 이전에 단기 저점 부근에서 롤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간 조정이라 좀 판단돼서 저는 오히려 조금 이런 자리에서 좀 더 우리가 매수하는 관점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. 아직은 이 단기 추세 라인이 무너지지 않은 상황. 그러니까 종가상으로 300 이동평균선의 이탈이 나오면 손절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요 라인에서 놀다가 다시 한번 N자로 크게 한번 뻗어갈 수 있는 파동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평화홀딩스 품절주거든요. 관심 있게 한번 지켜보시면서요. 과연 언제 움직일지 뭐 내일 움직일 수도 있고요. 그 부분들 집중적으로 보시면서 홀딩 의견 드리면서 평화홀딩스 첫 번째 종목 리뷰 한번 도와드렸습니다. 평화홀딩스 신규 접근도 괜찮다라고 살짝 말씀해 주셨는데 맞습니까? 네, 맞습니다. 지금 자리가 굉장히 딱 박스권 하단 자리, 이 단기 박스권 기간조도 하단 자리 있기 때문에 이 300일선 라인이 대략적으로 한 3,600원 정도 네. 되거든요. 여기가 깨지지 않으면 괜찮다라고 말씀드리고 좋습니다. 싶어서 조금 더 매수하는 관점 보자라고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. 이미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보유의 관점이고요. 신규 접근도 괜찮은 자리라는 점 기억해 보겠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로 저희가 티플렉스 볼게요. 6.8%가량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. 이 종목 계속 가지고 가볼까요? 이 종목이 이제 5월 31일까지였나요? 네. 공략주였죠. 5월 맞아요. 31일까지 공략주였고 하도 공략을 많이 걸어가지고 이제 까먹었는데 뭐 상품이 뭔지 모르겠어요. 뭔지 기억나세요 혹시? 기억이 안 갑자기 나시죠? 물어보셔가지고 어쨌든 저희가 공략을 네. 비싼 걸로 한번 해봤습니다. 네, 그때 뭐 별다방이었나요? 아무튼 뭐 맞습니다. 치킨이었나 뭐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이 종목이 이제는 단기 정고점 연역까지 가느냐 마느냐. 어쨌든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2차 전지 전통이 올라가고 그리고 또 유니온 시리즈 같이 올라가면서 티플렉스가 약간 이등주거든요. 같이 올라갔어요. 장중에 조금 올라가다가 약간 조금 유니온 머티리얼즈나 유니온 종목들이 좀 밀렸는데 지금 상당히 특이했습니다. 오늘 아침 시장을 바라보면서 왜 이게 같이 올라가지? 뭐 이슈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통상 이제 따로 노는 움직임이 나오거든요. 근데 올라갔다.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상황을 좀 놓고 보면은 최소한 못해도
글쎄요, 공략을 했을 때 이 정도 가격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300의 이동평균선이 한 4,600원 정도 되거든요. 여기까지는 한 번 더 리바운딩이 저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어요. 왜냐하면 여기서 답이 나오죠. 여기서 뭔가 지수가 내일부터 막 팍 하락이 나오지 않는다면은 막 2%, 3%씩 막 팍팍팍 떨어지지 않는다면은 저는 충분히 이 거래량을 봤을 때 이날 거래량 대비해서 아직은 좀 텅텅 비어 있습니다. 그렇다는 얘기가 뭐냐면 이날 들어왔던 아직 돈들이 아직은 엑시트가 되지 않았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종목은 이전에 정고점까지는 뭐 무리일 수도 있지만 최소한 못해도 여기서 아웃퍼폼은 한 10에서 한 12%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혹시나 히토류 나 또는 이 페라이트 관련주 들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한번 보유 한번 해보자 이렇게 좀 말씀드리면서 티플렉스를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. 어쨌든 티플렉스도 보유의 관점이었고요. 앞서 저희 이야기했던 거 정리해드리면요. 위대한 투자, 우리와 함께하는 투자다 보니까 다른 코너에 비해서 저희가 공략을 많이 합니다. 이벤트를 많이 한다는 거죠. 여러분들과 그만큼 함께하고 있다는 뜻이고요. 이 종목 5월 말일까지 기준으로 목표가 도달하면 제작진이 커피 쿠폰을 쏠 예정이고요. 만약에 도달하지 못한다면 신광선 매니저님이 31 네, 시원한 맞습니다. 아이스크림을 맞아요. 쏠 네, 맞습니다. 예정이라는 점 여러분도 기억하시면서 함께 이 종목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. 자, 세 번째 종목이에요. S트래픽 역시 6%가량의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거든요. 네. 이 종목은 어떤 관점으로 보십니까? 좀 아쉬워요. 그러니까 어제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었고 전기차 충전. 그래서 장 끝나고 나서 뭐 전기차 충전소 관련된 부분에서 이제 뭐 투자 방안들 그리고 예산 어떻게 편성되고 이 시장이 뭐 무려 뭐 몇백조 규모가 전 세계적으로 네. 이제 증진이 될 것이다. 그 뉴스 나오면서 이 종목 말고도 휴맥스 홀딩스라는 종목이 상한가 많이 들어갔다가 올랐어요. 풀렸고요. 네. 그 디스플레이텍, 뭐 원익 PN 이런 종목 같이 올라가는데 같은 쪽이라고 좀 말씀드렸죠. 근데 좀 애매하게 뜨고 나서 조금 애매하게 지금 위치를 하고 있어요.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들이 뭐냐면 일단 단기적으로는 시세를 좀 분출하긴 했는데 아직 이날 거래량 대비해서 거래량 자체가 좀 미비한 수준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요. 아직은 5일 이동평균선의 추세, 이 단기 추세가 무너지지 않는 범위에 좀 간주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좀 놓고 보겠습니다. 오늘 조금 제대로 못 치고 가지만 그래도 아시다시피 2차 전지든 뭐 전기차든 결국은 이 충전 인프라 구성이 일단은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야 되잖아요. 25년도까지는. 그래서 그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는 뭐 지금도 신규 매수 가능한 자리지 않을까?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이 종목도 일단 홀딩. 그래서 제가 이 종목 짧게 본다고 했잖아요. 한 맞아요. 일주일 정도 이내로 짧게 보는 종목이라고 좀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제는 단기 고점 연역인 4,900원 내외까지 조금 더 홀딩 한번 해보자. 약간 밀리더라도 5일 이동평균 지지역 보면서 한번 대응해보자 말씀드리면서 S트래픽 그래도 뭐 한 6% 정도 올라갔습니다. 다음 날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. 좋습니다. 다음으로는 저희가 포스코 엠텍 좀 확인을 해보려고 하는데 그래도 시장 안에서 포스코라는 단어가 붙으면 네. 좀 긍정적이지 않습니까? 맞습니다. 네. 네. 일단은 뭐 오늘 2차 전지들 전반적으로 강세를 좀 보였었고 뭐 제가 이제 지난번에 코스모학 말씀드리고 실패를 했어요. 좀 많이 빠졌죠. 그리고 코스모학이라든지 이제 세로닉스 이런 종목들 많이 빠진 종목들 위주로 오히려 좀 반등이 세게 나왔고 포스코 엠텍도 비슷하게 좀 흘러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네. 장중에 뭐 한 대략적으로 한 12% 정도 급등이 나왔거든요.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.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나서 야금야금 올라가다가 오늘 12% 정도 급등이 좀 나오고 있는데 제가 일단 이 종목을요. 말씀드렸던 게 고점에서 저점까지의 리바운딩, 기술적인 리바운딩을 본다. 근데 어느까지 본다고 말씀드리냐면 3분의 1 지점이죠. 3분의 1 지점까지는 본다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아직은 목표가 도달을 하진 못했습니다. 그래도 뭐 15% 좀 넘게 장중 최고가를 좀 기록했는데 여기에서 좀 눌렸다가 좀 가지 않을까 싶어서요. 2차 전지 또 관련 주기도 하니까 네. 혹시나 2차 전지 관련주 분들은 포스코 엠텍하고 좀 유사하게 좀 보시면서 물론 대장은 아닙니다. 대장은 뭐 아직도 에코프로겠죠. 하지만 그래도 같은 배열대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. 그래서 조금은 이제 만약 하루 이틀 정도 2차 전지가 조정 나오더라도 조금만 좀 버티셨다가 며칠 뒤에 다시 한번 2차 전지가 다시 한번 칠 때 그때 아마 포스코 엠텍도 조금은 이제 한 27,000원에서 8,000원까지는 조금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. 네. 같이 좀 보시면서 그럼 다른 2차 전지 종목들도 올라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? 그러면 그때 조금 정리하는 관점, 현금 비중을 마련하는 관점으로 보자라고 말씀드리면서 전반적인 2차 전지 공략 관련된 부분 전략까지 말씀드렸으니까요. 포스코 엠텍 27,000원 한번 넘어가는지
여러분들이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때도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. 2차 전지주 좀 투자해보고 싶은데 이미 말씀하신 대로 대장은 에코프로 너무 네, 비싸잖아요. 맞습니다. 한 주 사기에도 좀 비용이 크다 보니까 네. 부담스럽다면 또 이런 종목 접근하는 것도 유효하겠다라고 언급을 해주셨는데요. 현재 구간 뭐 23,000원 선에서 지나가고 있는데 27,000원에서 8,000원까지 오를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마지막으로 한 종목 더 보겠습니다. 덩치가 좀 큰 종목이죠. 현대, 미포, 조선. 조선주는 금액하고 상관없이 일단 그냥 좀 무거워 보여요. 네, 맞습니다. 근데 이 종목 8%가량의 수익률을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. 네, 오늘 앵커님 힘드실 것 같아요. 종목들을 한 5개를 리뷰하다 보니까 네. 정신이 좀 없으실 텐데. 메이저님이 힘드시죠. 뭐 일주일에 한 하루 정도는 이렇게 리뷰를 좀 전체적으로 좀 해드릴게요. 뭐 손실난 종목도 너무 아까 좋아요. 말씀드리니까요. 왜냐하면 한 종목만 하다가 끝나버리는 경우가 있어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이렇게 좀 언급을 해드릴 테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현대미포조선은 제가 어차피 저는 이제 사실은 이제 골디락스를 좀 바라보고 있어요. 중립금리가 도달돼도 금리가 인하가 안 되는 한에서 내년까지의 그 골디락스. 근데 뭐 마지막 하락은 남아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. 그 하락장을 좀 조심해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그 이후에 골디락스. 그때 주도할 수 있는 게 조선, 해운. 대표적으로 이렇게 좀 보실 필요가 있다는 네. 거겠죠. 여기서 템버가 나올 겁니다, 아마. 제가 볼 때 25년도까지. 그렇다는 얘기는 뭐 이번 하락장만 잘 견디면 네,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런 말씀 좀 드리기 죄송하지만 편안하게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이 최소 1년은 보장이 된다는 뜻이겠죠. 그 대표주가 바로 조선주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조선주가 가는 이유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. 미국의 셰일가스의 가격에 대한 스폿 가격의 반등, 그리고 두 번째는 이 BDI라든지 뭐 전반적인 이 교류 관련된 활성화들. 그 부분들을 좀 노리고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고요. 그리고 아시다시피 지금 국제적인 정세가 좀 많이 뒤틀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조선주들, 특히 현대 미포조선을 갖고 있는 선사 관련된 캐파 자체가 굉장히 뛰어날 수밖에 없습니다. 그래서 바닥에서 조금 꾸물거리다가 어제 장대 양봉을 조금 터트리면서 시세가 분출됐거든요. 그래서 일단은 단기적으로 이 종목이 뭐 여기서 쭉 갔으면은 저도 굉장히 기분 좋겠지만 일단은 300의 이동평균선까지는 한 번은 맞고 밀리던지 할 거다. 그래서 85,000원까지는 조금 무난하게 홀딩 관점으로 보자라고 말씀드리면서 현대 미포조선은 나중에 템버가 될 수 있지만 아마 단기적으로 85,000원까지는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. 네, 그럼 바로 이어서 오늘의 위대한 종목은 무엇인지 바로 공개하겠습니다. 오늘 저희가 공개하는 종목 첫 번째는요. 종목 장세 속에 좀 반짝반짝 빛난다라고 표현해도 되겠습니까? 네, 그래서 오늘 종목을 많이 이제 예전에 이제 큰 영광을 경험했던 종목이고 또 네. 많은 아픔을 갖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. 오늘 종목을 좀 말씀드릴게요. 38만 8천 원에 좀 말씀드리겠고요. 종목명은요. 전설의 종목이죠. NC소프트라는 종목. 이제는 좀 사볼만 하지 않을까 싶어서 NC소프트 종목 가지고 나왔습니다. 코드번호 036570이고요. NC소프트 한번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. 뭐 동사는 굳이 제가 설명을 안 해도 다 아시는 대표적인 게임주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모바일 게임의 거의 뭐 대표적인 강자겠죠. P2E 게임 관련된 부분들이 너무 부도각이 작년에 너무 많이 되면서 NC소프트가 좀 기가 좀 눌렸는데 이제 슬슬 기를 좀 펼칠 때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. 뭐 보시다시피 24일 날 제가 말씀드렸던 게 넥슨 게임즈쯤에 이제 신작이 대거적으로 발표되는 모멘텀을 게임주는 주목해야 된다. 그 와중에서 거기서 한두 개만 성공하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24일 날 내일 모레 또 라베타 관련된 베타 테스트를 또 시작을 합니다. 그리고 추가적으로는 이제 아마존 게임즈라는 회사와 퍼블리싱 계약. 그러니까 퍼블리싱이 뭐냐면 어떠한 스타트업 기업, 스튜디오에서 제작을 하면 그걸 가지고 판권을 사서 판매하는 역할을 하거든요. 그 부분들, 그러니까 NC소프트 만든 건 아마존 게임즈에다가 퍼블리싱 계약도 완료를 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NC소프트가 갖고 있는 이 판권 관련된 부분들 전반적으로 글로벌적으로도 흥행할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두 가지 모멘텀 말씀드렸으니까요.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NC소프트 그렇다면 어느 정도까지 목표 주가를 보십니까? 현재 진입은 괜찮다. 그런 목표는? 그러니까 지수 연동해서 봤을 때 지수가 이제 코스닥이든 코스피, 지금 코스피에서도 반도체 많이 올라가서 반도체 멈춰 있잖아요. 그러니까 이 종목 코스피 200이거든요. 코스피 200에서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종목이라서 시총 키 맞추기 약간 좀 가능할 것 같아서 단기적으로만 일단은 목표가를 좀 제시해 드릴게요. 목표 가격은요. 300의 이동평균선 넘어가는 자리죠. 43만 5천 원 선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. 대략 한 12%에서 13% 정도의 시세 분출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고요. 손절 가격 타이트 하겠습니다. 36만
6만 원 선을 말씀드릴 테니까요. 일단 단기적으로 한번 올랐다가 밀려서 지지받는지 여부를 보고 중장기 턴 어라운드를 한번 보자라고 말씀드리면서 시세 본출 한번 가능하지 단기적으로 목표 가격 43만 5천 원 선 제시해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. 좋습니다. 첫 번째 종목 저희가 확인을 해봤고요. 두 번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. 바로 공개할까요? 네, 두 번째 종목은요. 바로 한번 제가 소개를 시켜드렸던 종목 중에 기억나요? 하나였고 공략해가지고 제가 제작진분들이 이겼던 종목입니다. 바로 이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. 장대 한번 멋지지 않습니까? 요때 요걸로 이제 한 방에 이제 제가 안 쏘게 됐죠. 차트 보고 맞추시는 시청자분도 있지 않을까요? 네, 맞습니다. 종목명은요, 노루페인트라는 네. 종목을 오늘 두 번째 종목으로 편입을 해봤습니다. 코드번호 090350이고요. 제가 나중에 조정 나면 한 번 더 살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네. 말씀드릴게요. 모멘텀 간단하게 빠르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사우디 고유가 유지 정책 관련된 중동 건설물, 페인트 쪽이니까 아실 거예요. 도로 쪽이니까. 근데 추가적으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모멘텀까지 다시 또 붙었다. 그래서 두 가지 모멘텀 기억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. 빠르게 차트 보면서 가격 전략 말씀 한번 드려볼 수 있도록 할게요. 자, 가격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. 요날 거래량 터진 상황에서 또 거래량이 또 소멸되면서 기간 조정 형태 나오면서 천천히 300일선을 지금 넘어갔어요. 이런 패턴이 굉장히 이쁘거든요, 사실. 네. 그 패턴을 좀 봤을 때 저는 다시 한번 정고점 연역 터치할 가능성이 있다. 터치하고 밀리든지 넘어가든지 둘 중에 하나가 나올 것으로 판단되고 있어서 노루페인트를요, 목표 가격을 1,500원 선을 말씀을 드리겠고요. 손절 가격은 8,400원 선 말씀드릴 테니까 8,400원이 종가상 이탈하지 않는다면 목표 가격 이전에 윗꼬리 지점이죠. 1,500원까지 한번 노려보시자라고 말씀드리면서 노루페인트 두 번째 종목까지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. 좋습니다. 이렇게 해서 두 종목 공개했고요. 또 정보 제공하고 계시잖아요. 네. 어디 가면 볼 수 있을까요? 어제 제가 공개 방송을 못 해가지고요. 네. 엔비디아 내일 실적 발표잖아요. 오늘 그 내용들 오늘 무조건 대신? 오늘 무조건 진행할 겁니다. 3시 40분에 장 끝나고 여러분들 너튜브에다가 엔비디아도 신광서 검색하시면 공개 방송에서 엔비디아 실적 얘기만 30분 동안 풀어드릴 테니까 시나리오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오늘 공개 방송, 무료 공개 방송 예정돼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. 자, 지금까지 신광섭의 위대한 투자였습니다. 내일 다시 올게요. 수고하셨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